성신여대 2011학년도 수시 3교시 문제 보겠습니다. 성신여대는 3교시에서 평등에 관한 전통적인 두 대립의 관점인 노직과 그리고 롤스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관점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관점으로 다른 관점을 비판하는 비판적 서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글쓰기를 3번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기 견해보다는 현상에 대한 적용 독해의 문제라는 부분에서 부담은 덜하지만은 비판 부분에 있어서 논점을 정확히 잡지 못하면 역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제시문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일단 제시문 가에서는 노직이 바라보는 평등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의 핵심은 기회의 균등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 개인의 자유를 가장 제1의 절대적 원칙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돼서 롤스의 평등에 대한 견해는 진정한 의미 평등이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롤스는 불평등을 용인하지만 이 불평등은 어떨 때, 바로 약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때 불평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의사의 월급과 청소부의 월급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의사의 월급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청소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때만이 차등은 용인될 수 있다는 그런 완고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두 입장 모두 인간이 가진 근본적 자유와 권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실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다에는 노직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제도가 적용된 사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양궁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설명하고 있고, 다산 정약용은 조선시대 인재 선발 방식이 출신에 따른 기회의 불균등이라는 점을 비판하고 모든 종류의 차별적 요소를 철폐, 기회의 균등을 전제로 한 공정한 경쟁을 주장을 하고 있다. 현대 양궁 대표 선수 선발 과정 또한 같은 맥락이다. 선수의 과거 이력에 상관없이 능력으로만 선발하는 자유로운 경쟁체제로서 이를 한국 양궁이 세계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핵심 원천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결국 종합하게 된다면 다산이나 양궁의 사례 모두 기회의 균등과 이 부분이죠, 능력주의라는 측면에서 모두 노직의 관점에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라는 롤스와 연결이 되겠죠. 사회적 약자에게 출발선상을 조금 더 유리한 위치로 주는 그런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의 실제 사례로서 한 대학에서 몇 년간 신입생 선발 과정을 분석한 결과 흑인, 멕시코계 등 특정 소수인종의 지원자들이 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은 이유를 소수인종에 처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요인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인종을 위한 대학 정원을 만들어 입학시키는 적극적인 차별 수정 조치, 역차별이겠죠. 이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인하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이란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당했다고 주장하여 법원에 제소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미국 대학의 적극적 차별 수정 조치, 즉 불리한 처지에 놓인 학생의 특별 전형은 바로 롤스의 관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마가 바로 논쟁적인 그러한 논점이 제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과 이에 준해 진행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독점자란 뜻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바로 롤스와 연결된다,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은 시장에서 힘을 가진 사업자들이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즉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사업자의 힘이 남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파악할 수 있고, 2001년 이동통신시장의 1위 기업이 2위 기업을 합병할 당시 두 기업의 합병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점유율이 50%가 넘어 과도한 힘을 가질 것을 우려하여 점유율이 50%가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가 합병을 승인했다. 이는 롤스 입장에서 보는 평등의 구체적 실현을 보여주는 시장의 모습이고 사회적 제도가 적용된 한국 사회의 사례가 될 것이다. 결국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타 기업과의 경쟁에서 공정할 수 있는 토대라고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평등에 대한 시각과 공동선의 실현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3교시에도 300자, 600자, 1000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요약, 그리고 요약한 뒤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비판적인 적용서술, 이런 식의 3단계 통합형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1번에서는 가나를 읽고 두 가지 관점에서 평등의 개념을 요약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따라서 문제 1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으로 재심은 가히 기회균등과 재심은 나의 보장적 평등의 개념, 이것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에 드러난 노직의 견해는 평등이란 기회균등을 전제로 한 능력주의로 정리할 수 있고, 인간의 권리란 태어날 때부터 개인에게 부여된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다. 이러한 권리의 충돌은 외적인 것에 의해 제약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율의 기초에서 자연적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사회란 개인의 능력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기초 원리가 되는 그러한 부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재심은 나에 드러난 롤스의 견해는 개인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형성된 차등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것을 수정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글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임의 요소, 출신의 배경, 성별, 연령, 그리고 지능 등에 따라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약자들에게 있어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도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능력 위주의 사회라면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조치들이 선행되어서 바로 차등을 인정하되 그 차등을 통해서 약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가자는 롤스의 견해를 요약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롤스에게 있어서는 기회를 균등하게 한다 하더라도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구절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재심은 다와라의 인재선발 방식의 장단점을 가나에 나타난 평등의 개념의 근거에서 비교 분석하라 독해 적용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일단 다에 드러난 두 가지 인재선발 방식은 모두 기회균등을 전제로 한 능력주의를 표방한다. 이 부분은 명확히 정리를 하신 뒤에 즉 개인의 과거 이력과는 상관없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개인의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다산의 방식은 개인의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하자는 입장이고 이는 노직이 제한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출신이 아닌 능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점과 일치하게 된다. 하지만 롤스의 관점에서 비판을 하게 된다면 현재의 능력에 도달하는 과정과 영향을 미친 임의의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형식적인 평등에 그치고 실질적 평등에 이르지 못함을 들 수 있다. 즉 현 단계만 평가를 함으로써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서로 다른 출발선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 서술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양궁의 국가대표 선수 선발 방식도 다산의 인재 등용 방식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에 따른 순수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선수를 확보함으로써 한국 양궁이 세계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재심문의 핵심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유경쟁이 실력의 향상과 직결되듯이 기회의 균등을 전제로 한 능력주의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은 주로 노직의 관점과 상통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장점이라면 역시 여기에도 표면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여건이나 조건이 불리해서 동일한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선수들이 근본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지나친 능력과 결과주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부분 역시 비판점으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재심라에서는 미국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입시에서 흑인 멕시코계 지원자들이 합격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입학할 수 있는 별도의 전형을 만들고 배려하는 정책이었다. 이는 롤스가 생각하고 있는 보장적 평등의 개념이 적용된 현실적인 모습이다. 롤스가 생각하고 있는 평등의 개념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차등의 인정인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처지에 놓인 특정 인종에게 차별적 위치를 수정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기회의 균등이 주어져도 실질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멀어지게 되고 기회 자체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따라서 대학 입학의 경우 이들에게 이들의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을 실현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어촌 특별전형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단점에 대한 비판적 서술 방향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전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노직은 기본 존재로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어느 누구도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기회균등의 보장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롤스 의견을 적용한 소수자에 대한 차이 보정 노력이 자칫 타인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바로 역차별로 인한 백인들의 억울함, 이 부분이 바로 될 것이고, 반대로 롤스는 현재 여건에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통해 실질적 평등이 선행된 후에 이루어지는 경쟁만이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즉 인위 요소로 인한 차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기회의 균등만을 제공하여 실행한 경쟁에서 얻어진 결과는 공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여기가 롤스의 견해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의 차등의 시정 장치는 결국 사회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다.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장치나 이런 제도의 혜택만을 기대하게 된다면은 자발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확대될 수 있는 사회 전체의 가치의 증대, 그리고 효율성이 약화되는 이러한 약자의 도덕적 해이와 그리고 강자들은 또 이 과정에서 그러한 사회 제도에서 의욕의 저하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식의 롤스의 한계 역시 적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서는 제시문 마에 제시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시장에 관한 시장 점유율 제한 조치에 대하여 나의 관점에서 타당성을 설명하고, 즉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분명히 밝히고, 가의 관점에서 이것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적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이러한 정책은 시장에서의 강자가 지니는 과도한 힘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거래 및 독점 규제에 관한 법이 적용되었다. 이렇게 그 성격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동통신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인위적 제한이 가해진 사례이다. 이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토대로 해서 이 법안이 왜 발의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기업들은 설립 시기에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시장에 진입한 순서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은 소비자를 먼저 확보하고 시장에 대한 경험을 먼저 가질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즉 이들이 선점한 경쟁적 위치와 후발 기업의 준비 상황의 격차가 존재하며 공정 경쟁을 위해서 출발선이 다르다면 그것을 일시적으로나마 조정할 필요에서 이러한 법안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롤스가 주장하는 공정한 경쟁이란 각 개인이 가진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고, 즉 차등의 원칙을 생각해보면 각 기업이 시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시점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을 동일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업이 처한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기업들이 유사한 출발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방안으로서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지배적 사업자에게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법안의 성격을 최종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롤스의 주장대로 시장의 약자들이 가능한 한 잘 살게 만들어주는 정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지니게 된다. 즉 이러한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국민경제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할 우려를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롤스 입장에서의 타당성의 평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노직의 입장이겠죠. 노직이 주장하는 기회균등과 능력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약자에 대한 배려는 지배적 사업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적 존재들은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에 위배되며 기업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이익에 대해서 침해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이통시장에서 1인 A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시장에 대한 경험을 얻었으며 그 경험이 결과로 얻어진 현재 유리한 상황에 정부가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A기업이 가진 과거의 노력을 부정하는 결과이며 1위 기업이 시장에 추진할 수 있는 노력을 약화시켜 결국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부가가치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강자의 이러한 의욕이 저하되고 약자는 정책에 기대서 노력은 하지 않고 편승하려는 도덕적 해이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라는 이러한 비판적 입장, 노직의 입장에서 전개해서 서술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